떴다 추미애 화천대유 특검 좋아요. 아마 이재명이가 내가 저 아줌마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막 이랬을 겁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요 이 추미애가 돌아와가지고 이 추미애가 거의 지금 대선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누구의 선대위원장이냐? 이재명? No. 윤석열의 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서 특검 절대로 못 간다. 국정조사도 절대로 못 간다. 이렇게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추미애가 또 우리 이재명 후보 너무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 대장동 들어가도 좋아요. 이렇게 이제 추미애가 얘기한 겁니다.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이재명이 부르르 떨고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재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세요. 그냥 돈을 처발랐습니다. 제가 아는 그 헤어드레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원래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많이 친해요. 저하고 카톡을 가끔 하는데 뭐라고 뉴욕에서 다 본대요. 그러면서 와 선생님 이재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히 이재명이 염색하고 이거는 최고급 염색이에요. 저거 염색하는데 염색약 커팅하는 거 하면은 30만 원. 그 다음에 피부도 시술을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거의 돈 1,000만 원만 얼굴에 처바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매일 눈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선 날렸어요. 지금 결혼해갖고 지금 집에서 애 머리나 깎아줘서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윤석열 그 총장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이 화천대유는 어마어마한 특혜다. 그리고 이 진영에 따라서 뭐 자기 자신을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다른 진영이면은 공수처, 대검, 중앙지검 거기다가 뭐 경찰 뭐 온갖 군데 다 해갖고 수사를 하면서 왜 진영이 다르면은 이렇게 미적미적 하는 거냐. 이 어마어마한 특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원 청와대 할 것 없이 다 이거 밝히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와대가 뜨끔하기도 하고 뿔도 나고 짜증도 나니까 아니 윤석열은 왜 청와대를 이 화천대유 사건에 있어서 끌어들이느냐. 우리를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 입이 이만큼까지 나와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천대유 정말 화천대유 하세요. 우리끼리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화천대유라는 거는 간단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젠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이 공공사업을 공과 민이 같이 하자. 그런데 이 공공사업으로 한다는 거 왜 민하고 공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게 했느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팔지도 않았는데 몇 억씩 뜯깁니다. 그런데 공이 같이 했기 때문에 몇 억씩 뜯기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통째로 알짜로 그대로 화천대유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와 그 이상한 6명이 어마어마한 거의 4천억에 대한 돈을 그냥 세금도 거의 뭐 초과이익 환수도 거의 그냥 알짜로 정말 그대로 껴안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권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재명이를 이 허위사실 공표 여기에서 구제를 해서 무죄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화천대유에 참 정말 선거관리 중앙선관위위원장하고 대법관 했던 사람이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정말 창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 말로는 전화 한 통 몇 통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1,50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사람한테 플러스 알파 몇 억이 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너무너무 냄새가 그냥 악취가 진동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대장동 이게 어마어마한 이 수익이죠.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자기는 거기가 너무 수익이 어마어마하고 알짜 중에 알짜라서 일부러 손을 안 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 1000배 수익의 프로젝트로 이 만들었던 유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전화도 끊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거는 당군 조선 이래 최대의 비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게 제2의 조국 비리다 이런데 조국은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조국은 몇백억 정도지만 이거는 몇천억, 수천억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수십억을 그냥 인출을 한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현찰로 인출을 했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미애가요, 화천대유 특검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봐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괜찮다. 이재명이가 1원 하나도 안 받았다. 이러니까 홍준표가 그럼 이재명이 이제 이 1원이라고 불러도 되냐 이랬어요. 근데 이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어째서 심각하냐? 바로 이 점에서 심각해요. 청와대가 왜 화천대유에 우리를 잡아 끌어넣어? 응? 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화천대유하고 이것은 정권의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김종민이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낙연이를 좀, 야, 너 화천대유 왜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이 화천대유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요, 이낙연 캠프 쪽에서 나왔다. 또 뭐 이낙연 캠프나 그 사람이 뭐 장모라는 이번에 대선에 나왔던 장기표 선생한테 이거를 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팩트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화천대유는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일단은 볼 것 같습니까? 이낙연이죠. 응? 지금 호남에서 선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남에서 이재명이를 엎어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낙연이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냥 낙연이 되는 거죠. 낙이 되는 거죠. 낙하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쫄보 중에 쫄보예요. 그래서 이낙연하고 이야기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웃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이 얘기가 아주 다릅니다. 웃사람은 아, 이낙연 그 사람은 말이야 같이 일하니까 자기 의견이 없어. 뭐 소리 갖고 오면은 눈치 이렇게 살피면서 아, 어떻게 할까요?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A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영명하십니다. 또 B라고 하면 역시 정말 예리하십니다. 뭐 이런 데는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후배들, 동아일보 후배들한테는 얼마나 갈구고 술자리에서 막 꼬드기고 꼬장 부리고 이래서 그 술자리에 동아일보 후배들이 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같이 술 마시자고 하고는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낙연이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어요. 저는 그때 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간이 콩알만 하고 맨날 이 깨 비비고 앉아있고 손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직을 날릴 수 있을까? 그런 윤희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뭘 잡았구나 했는데 그게 화천대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을 모가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낙연이 돌연 어저께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낙연의 자료와 더불어서 이낙연이 뭐라고 했냐? 특검을 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국정조사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랬어요. 와, 이 얼굴 표정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옳거니 했어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낙연이 이거 정권의 기반이야. 그러니까 네가 실수한 거야. 빨리빨리 거둬들여. 그리고 특검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지금 특검하게 되면 다 틀리게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제가 볼 때는 역시 이낙연은 영원한 무손금주의자. 손금 없는 이낙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낙연하고 여러분 지금 이재명하고 호남 대전에서 수박을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 수박이라는 거는 일베의 용어입니다. 근데 원래는 두부 수박이에요. 이 머릿속에 이제 5.18 때 막 이렇게 다쳐가지고 막 이 수박 깰 때 이렇게 우리가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용어죠. 그래서 호남인을 비하하는, 그 다음에 5.18 때 희생된 사람들을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베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수박 기득권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일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일베인데, 응? 근데 그래서 5.18을 폭동으로 알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에서 화천대유 특검은커녕 갑자기 전선을 바꿔서 이재명은 일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소리, 내가 왜 지금 일베였지만은 지금은 왜 그런 걸 가지고 지역 감정을 막 조장하느냐 이러면서 이낙연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진영에서 황교익이가 추미애에 이어서 또 출전을 했어요. 일베 용어인지를 아는 걸 보니까 이낙연이 네가 일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 라인에 있는 이 거지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코스프레예요,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박주민은. 근데 어디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찍고요. 그 다음에 쭈그리고 앉아서 뚝방가에서 쭈그리고 담배 피우는 거라든가. 그리고 박주민이는 담배를 꼭 이렇게 말아서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그거 마약 아니지, 뭐 대마초 아니지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담배를 이렇게 말아서 피운대요.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코스프레를 시큰하고 있는데 이 박주민이가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 본부장이에요. 그러면서 일베를 12년 한 사람도 이 수박이라는 용어를 모른다 이러면서 이재명이를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박주민이는 일베를 12년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박주민, 황교익 다 일베 선언을 한 게 아닌가. 결국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화천대유 이게 어마어마한 이 문재인 정권 비리로 휘발성,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쫄보인 이낙연이가 의원직까지 던지고서 화천대유를 물었다. 내가 이재명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정권에서 이렇게 볼 때 야, 이재명만 보내는 게 아니야. 다 가! 이따 물고 있어. 이러니까 특검 안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낙연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의 추미애가 특검 국정조사 좋아요! 이런 겁니다. 역시 추미애예요. 그래서 이 추미애는 우리 보수가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그리고 우리 보수에게 희망과 그리고 때로는 웃음을 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추미애 화이팅 해주세요. 그리고 추미애 끝까지 가주세요. 그리고 정권 교체한 뒤에 봅시다. 아들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황제 타령까지 다 우리가 정리정돈하고 이 견적 내가지고 계산서를 확실하게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떴다 추미애 화천대유 특검 좋아요. 이재명이를 이렇게 보내는 수도 있는 겁니다.